자, 오늘은 네. 방정식을 공부해야 되거든요. 네. 방정식을 공부하기 이전에 이항에 대해서 먼저 좀 배워야 돼요. 이항은 항이 이사가는 것을 이항이라 그래요. 네. 이항이 뭐라 그랬나요? 항이 이사가는 거. 항이 이사가는 것. 이사가는 거.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죠. 3 더하기 네모는 5다. 이랬을 때 네모 안에 알맞은 숫자를 고르세요. 그러면 얼마일까요? 2. 2죠. 네. 이걸 풀어서 생각을 하면 3에다가 얼마를 더해야 5가 돼요. 이랬을 때 2라고 아실 수 있죠. 네. 어떻게 알았죠? 5에서 뺀 네. 더해진 거니까. 5에서 요 3을 빼신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3을 이쪽으로 넘어갔다는 건데 요 하나하나를 항이라 그래요. 항. 네. 항이 는을 중심으로 반대쪽으로 이사 갔다고 이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이항을 할 때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더하기 빼기가 넘어갔을 때와 곱하기 나누기가 넘어갔을 때 다르다는 거. 더하기 빼기가 넘어가게 되면 부호가 바뀐다. 뭐가 바뀐다고요? 부호가 바뀐다. 곱하기 나누기가 넘어가면 자리가 바뀐다. 이걸 아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부호 얘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있는 3은 사실 플러스 3이었거든요. 네. 이 플러스 3이 이항을 하니까 마이너스 3이 됐다는 거. 이게 3은 그대로인데 부호가 바뀌었다라는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식을 쭉 이어서 쓰게 되면 그래서 네모는 5 빼기 3이니까 네모는 2가 되는 거고 요거를 제대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모는 2와 같다. 이렇게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네모 대신에 중학교 과정에서는 x라고 하는 문자를 집어넣는 것이고 x값은 2와 같다라고 문자 하나의 값을 찾아내는 식을 방정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x값을 찾기 위해서 나머지 숫자들을 이제 옮기고 하는 이런 과정들 이항을 먼저 아셔야만 방정식을 풀이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더하기 부분에 대한 예를 든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x로 써볼게요. x-3은 5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쪽에는 x값이 있을 때 그럼 얼마에서 3을 뺐더니 5가 됐다. 저 얼마가 어떤 수일까요? 8이니까. 8이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요 8에 해당하는 요 x만 놔두고 여기는 마이너스 3을 이렇게 이항을 한다는 거죠. 네. 방정식 원래의 풀이를 설명하기 전에 이항을 먼저 아실 필요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요거는 문자와 3이라는 숫자가 더하기 빼기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얘가 이항을 시킬 때는 마이너스가 넘어가는 경우이다 보니까 부호를 바꾸시면 돼요. 마이너스 3이 넘어가면 뭐가 돼요? 플러스 3이 되고 얘가 여기로 넘어갔으니까 는을 중심으로 이쪽에는 x만 남고 5 플러스 3이니까 8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풀어가는 게 수학적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일단 요거를 좀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넘어가는 경우와 플러스가 넘어가는 경우를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더하기 빼기가 넘어갈 때는 항상 부호가 바뀐다. 요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 지난번에 우리가 이런 거 공부했는데 2x 그러면은 2x는 2 곱하기 x. 2 곱하기 x와 같은 거예요. 이 말씀 드렸죠. 네. 그러면 뭐에다가 2를 곱해야 4가 될까요? 2요. 2죠. 네. 요 2라는 걸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는 2하고 x라는 문자가 네.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죠. 네. 그쵸? 네. 그럼 이 곱하기를 넘겨야 되는 자리인 거죠, 지금. 네. 그럴 땐 자리가 바뀐다 그랬어요. 자리가 바뀐다 그랬습니다. 네. 여기는 2가 넘어가면 어디로 가느냐면 여기 밑으로 분모 자리로 넘어간다라고 보셔야 돼요. 요게 옆에 있던 2가 밑으로 넘어갔으니까
부호는 그대로 둔 채 자리만 바뀌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약분을 하게 되면 이건 똑같이 좀 전에 봤던 나누기니까 네. 2분의 4는 4 나누기 2고 2가 4 속에 몇 번 들어가요? 두 번 들어가니까 이렇게 써서 결국 남아있는 거는 x랑 2만 남으니까 x는 2와 같다 이렇게 찾아내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4 나누기 2는 나누기와 곱하기가 같다는 걸 보여드리는 건데 같으려면 숫자에 변화가 있습니다. 4 나누기 2는 2가 4 속에 두 번 들어가요 라고 하니까 똑같죠. 네. 어쨌든 4의 절반은 2니까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분수식에서 4 곱하기 2분의 1은 어떻게 될까요? 하면 얘는 2와 4가 서로 약분이 되면서 1과 2만 남죠? 네. 분모는 1이고 자연수와 분자를 곱해서 2, 1은 2. 그래서 1분의 2는 2 나누기 1은 내나 2죠. 자, 답의 결과가 같다는 거예요. 결과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 여러분이 알아놓으셔야 될 것은 4 나누기 2랑 4 곱하기 2분의 1이 같은 것이라는 거. 나누기 기호가 곱하기로 바뀌면 숫자는 역수로 뒤집어진다는 거. 역수라는 건 뭐냐면 2는 항상 밑에 1분의가 숨어 있는 건데 이걸 위아래로 뒤집은 걸 역수라 그래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안 하셔도 괜찮고. 근데 결국은 4 곱하기 2분의 1을 어떻게 표시하느냐면 자연수는 분모랑은 약분을 하는 관계이고 분자랑은 곱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써요. 기출문제 해설지 같은 데를 보면은 2분의 4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밑에 있는 2는 분모 자리에 있는 2는 나누기 2와 같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곱하기 2를 2항을 시키면 나누기 2가 되는데 나누기 2를 이 분모 자리에 써줬다. 그런 의미에서 곱하기 나누기가 넘어가면 자리가 바뀝니다 라고 말씀드린다는 거죠. 요거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더하기 빼기가 넘어가면 뭐가 바뀌어요? 부호가 바뀌고 곱하기 나누기가 넘어가면 자리가 바뀌고 요걸 좀 알고 계시면은 문제풀이 하는데 보탬이 되고 요거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요렇게 표시한다는 거 요게 두 번째로 알아두셔야 될 거예요. 다시 나누기 2는 곱하기 2분의 1과 같은 겁니다 라는 거 요거 하나 알아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나누기 2이기 때문에 분모 자리에 집어넣어서 2가 됩니다 라는 걸 또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요거를 조금 지우고 자리가 바뀐다 그랬는데 곱하기 자리는 옆자리고요. 나누기 자리는 밑자리거든요. 아랫자리.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곱하기 식으로 옆에 붙어있던 2가 2항을 하게 되면 밑으로 넘어간다는 거. 그럼 거꾸로 마셔도 똑같아요. 3분의 x는 4다 이랬습니다. 얘는 지금 분모로 되어 있지만 이게 사실은 x와 3이 나누기 관계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요거는 지금 나누기 3이라고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나누기 3이 넘어가면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 나누기가 넘어가면 자리가 바뀐다 그랬는데 밑에 있던 나누기가 넘어가면 옆으로 곱하기 자리로 넘어가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보세요. 요렇게. 그래서 x는 4, 3, 12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나누기가 넘어갈 때 곱하기가 넘어갈 때 마이너스 넘어갈 때 플러스 넘어갈 때를 하나씩 보여드린 겁니다. 혹시 여기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네. 여기서 x값을 찾아내는 걸 방정식이라 그래요. 그럼 다시 4x는 8이고 4분의 x는 8이다. 이랬을 때 x값을 찾아보세요 라고 하는 걸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4를 넘어가요.
이거는 지금 곱하기 상태죠. 곱하기 상태의 4가 넘어가면 뭐가 돼요? 나누기 4가 되고 나누기 자리는 밑으로 이렇게 간다는 이걸 알아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지금 4분의 x는 8이라 그랬습니다. 4분의가 넘어가면 얘는 지금 나누기 4니까 나누기 자리라서 밑에 있죠? 얘가 넘어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옆으로 이렇게 풀어가는 거죠. 그래서 4분의 8을 약분하게 되면 1이고 2가 돼서 2고요. 8, 4를 곱하면 32가 되는 거죠. 결국 x값은 2와 같고 여기는 x값은 32와 같습니다. 요게 이항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예요. 방정식은 조금 이따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우리가 외워야 될 거 다시. 더하기 빼기가 넘어가면 뭐가 바뀌어요? 부호가 바뀌고 곱하기 나누기가 넘어가면 뭐가 바뀌어요? 자리가 바뀐다는 거. 요건 여기 좀 놔둬볼까요? 지울까요? 어디요? 아, 조금 필기했어요. 그러면 여기 놔둬도 되니까. 자, 이제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항을 활용해서 방정식의 값을 구하는 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x 플러스 2가 5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게 방정식이에요. 왜 방정식이라고 하냐면 문자로 되어 있는 이 x자, 저 x의 값을 구하는 것이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정한 룰이 있어요. 방식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는의 이쪽을 좌변이라 그러고 이쪽을 우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현재 좌변이고 여기가 우변이 되는 건데 좌변에다가는 문자를 싹 다 모아주고 우변에다가는 숫자를 싹 다 모아줘서 결국 이 문자는 얼마와 같다. 이런 식으로 풀어내는 걸 방정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문제에서 x값을 구한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는의 왼쪽에는 x만 놔두시고 문자니까 요 2는 숫자죠? 요 5도 숫자죠? 그죠? 그래서 이 좌변에 문자와 숫자가 섞여 있고 우변에는 숫자만 있으니까 문자만 모아주려면은 여기는 플러스 2가 우변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항을 먼저 배우고 오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1차 방정식을 풀 때는 문자는 문자끼리 모으고 숫자는 숫자끼리 모아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문제라면 누가 이사를 가야 돼요? 플러스 2가. 플러스 2가 우변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알고 계시고 그걸 아는 상태에서 연필을 풀고 들고 이제 계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 x 있죠? 이 x 이거 지난 시간에 얘를 문자라고 한다 그랬죠? 아직 모르는 숫자니까 미지수라고 한다 그랬죠? 변할 수 있는 숫자니까 변수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x라는 건 자체는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여기 잠깐만 보세요. 이 문제에 해당하는 x의 값을 근이라고 하고 원이라고도 하고 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 방정식에서 해를 찾으세요 그러면 x값을 찾으라는 소리구나 라고 아시면 되고 원을 찾으세요도 같은 말이고 근을 찾으세요도 같은 말인 거예요. 예, 값이나 근이나 원이나 해가 다 이 x값을 의미하는 거죠. 구분해 볼게요. x 자체를 부를 때는 문자, 미지수,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 x의 값을 얘기할 때는 근이나 원이나 해라고 얘기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문제에서 뭐라고 나오든 별 상관은 없고요. 아직 우리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문제 파악 먼저 합니다. 또 여기는 지금 현재 자 x 플러스 2는 5 이랬을 때 x의 여기는 요 지수 차수라고 하죠. 요게 지금 아무것도 안 써있으면 1이라 그랬죠 제가.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문자의 값을 찾는 문제이다 보니까 방정식은 방정식인데
문자의 차수가 1이니까 1차 방정식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참 쉽지 연이. 네. 여기가 만약에 2면 어떻게 부를까요? 2차 방정식. 대박. 그렇게 3차, 4차까지 있는 거죠. 네. 함수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y의 또는 x의 차수가 1이면 1차 함수, 네. x의 차수가 2면 2차 함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여기 좀 들어만 두세요. x의 차수가 1이면 x 값은 한 개만 나와요. 다시 x의 차수가 2잖아요. 2차 방정식이면 x 값이 2개 나와요. 진짜로. 그래서 방정식과 함수는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시 1차 방정식은 x 값이 몇 개 나온다고요? 하나. 2차 방정식은 2개. 그거까지만 알아놓으시면 앞으로 공부하실 준비까지 다 된 거예요. 자, 그럼 기본 설명은 여기까지 해드려 봤고요. 문자와 값을 부르는 이름, 이거 놔두고 쓸게요. 자, 이 문제를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x 플러스 2는 5와 같다라는 저 1차 방정식을 풀어야 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문자는 문자끼리 모으고 숫자는 숫자끼리 모으는데 요거요, 요거. 요게 1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좌변에 문자와 숫자가 섞여 있죠. 네. 여기는 요 숫자가 이쪽으로 넘어가줘야 몰아주는 게 되잖아요. 나눠주는 게. 그러면 눈을 중심으로 좌변엔 뭐가 남아요? x만 남고 네. 플러스 2가 넘어갔습니다. 플러스가 넘어가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요. 부호가 바뀐다 그랬으니까 네. 원래 5는 놔두고 이렇게 바뀌겠죠. 네. 그래서 x는 얼마예요? 3이에요. 3이에요. 그래서 요걸 읽으실 때 x는 3과 같다. 이렇게 읽고 보기 4개에서 찾으시면 답이 나오겠죠. 네. 이런 식으로 풀어간다는 거. 네. 네. 그래서 문제 유형에 따라서 이쪽에도 x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x가 양쪽에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에는 x들을 이쪽으로 몰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x들을 이쪽으로 몰아주면 돼요. 문자는 문자끼리 모으고 숫자는 숫자끼리 모은다. 근데 결국 우리 성인 학습자들께서 제일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마이너스 x를 달았을 때 저걸 어떻게 처리하느냐예요. 문제에서는 항상 플러스 x의 값을 구하는 건데 쫙 풀어봤더니 x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요럴 때 되게 많이 헷갈려 하세요. 요거는 기출문제 풀이를 하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